안녕하세요, 모다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곰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인천 FM 방송 우리들의 뮤직 스토리 그 첫 번째 자막은 바로 누자베스 편입니다. 혹시 추억의 애니메이션 사무라이 참프루를 아시나요? 아니요, 저는 상당히 낯섭니다, 지금. 네, 솔직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음악을 들으면 모르실 수 없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죠. 네, 방금 곡을 들어보셨는데요.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이 곡 굉장히 낯익은 곡인데요. 네, 그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한때 유행했던 싸이월드의 그 부금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싸이월드에서도 많이 쓰였던 부금인데요. 아루아리안 댄스는 2004년에 발매된 사무라이 참프루라는 애니의 OST죠. OST는 바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말하는데 이제 배경 음악을 말합니다. 화려하고 재즈한 기타 멜로디에 클래시컬한 스트링 반주와 힙합 비트의 절묘한 조합이었는데요. 이 곡을 얽히고 얽힌 반전의 반전 스토리 아시나요? 아니요, 그냥 듣기만 했을 때 아주 좋다, 정말 뭔가 따뜻함이 있구나, 또 흥도 있구나, 이런 네. 생각은 했는데. 네, 그 반전의 스토리 네. 지금 출발합니다. 우리들의 뮤직 스토리입니다. 아루아리안 댄스의 작곡가의 이름은 누자베스라고 하며 일본 도쿄 시부야에서 활동했던 유명 힙합 프로듀서였죠. 안타깝게도 그의 소속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그의 죽음을 2010년도에 발표했는데요. 그의 죽음 이후로 아루아리안 댄스는 더욱 유명세를 타고 알려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네. 어떤 문제가 시작되었을까요? 제가 말로 설명드리긴 어려우니 네. 바로 지금 들어보죠. 네, 방금 들어보시고 오셨는데요. 방금 곡은 로린도 알메이다라는 재즈 연주자의 램프 이즈 로우라는 곡입니다. 눈치채셨나요? 네, 두 곡의 연관성이 있다는 점인데요. 그런데 너무 비슷하게 들려서요, 같은 노래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음악을 잘 모르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표절이 아니냐라는 말이 되게 많이 오갔었습니다. 네,
네, 정확히 말하면 표절이 아니라 샘플링이라는 것입니다. 샘플링이요? 샘플링이란 뭘 말할까요? 음악 용어에서 샘플링이라는 용어를 사전적 의미로 쉽게 풀어보면 원래 존재하는 음반의 4마디 정도 혹은 8마디 정도를 때로는 박자의 수 단위로 쪼개서 원하는 부분을 발췌해서 자신의 음악에 입히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아, 그럼 기존 음악을 갖고 새로운 음악을 또 만드는군요. 네, 그렇죠. 아쉽게도 해당 음악이 대가를 받고 이뤄진 정당한 샘플 클리어가 이뤄졌는지까지는 두 곡의 원작자 모두 돌아가셔서 확인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문제가 끝이 아니죠. 그럼 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더 램프 이즈 로우라는 곡 말인데요. 사실 이것조차 원곡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한번 해보죠. 원곡의 원곡이 따로 존재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여기서도 인터넷에서도 잘 알려진 정보가 아닌데요. 우선 음악부터 듣고 오시죠. Dream beside me in the midnight glow. The lamp is low. Dream and watch the shadows come and go. The lamp is low. And watch the shadows come and go. The lamp is low. 네, 제가 두 곡을 번갈아 가면서 틀어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무려 193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밀드레드 베일리라는 재즈 가수의 램프 이즈 로우라는 곡입니다. 제목부터 같지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 제목뿐만 아니라 램프 이즈 로우라고 말하는 핵심적인 테마, 멜로디가 그러니까 정확히 로린도 알메이다의 램프 이즈 로우를 떠올리게 하네요. 네, 여기서 또 새로운 용어가 등장해요. 우리말로는 간단히 말하면 편곡,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레인지 했다, 리메이크 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즉 1930년대에 나온 밀드레드 베일리의 곡을 1970년도 로린도 알메이다가 리메이크하고 그 리메이크한 곡을 누자베스가 샘플링한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도대체 음악 한 곡을 가지고 몇 년의 시대를 거스른 거죠? 그렇죠. 참 다뤄보지 않을 수 없는 너무 재밌는 주제예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 음악가이고 누자베스의 디깅 실력과 적절한 샘플의 나열은 정말 지금 들어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전율이 돋는데요. 명곡으로 명곡을 만드는 작업이라 정말 장인정신이 돋보여요. 그렇군요. 명곡으로 만들어진 명곡, 음악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시간이라는 것도 충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하지만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네? 설마 또 원곡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누자베스의 샘플링한 곡 로린도 알메이다의 램프 이즈 로우, 그의 원곡인 밀드레드 베일리의 램프 이즈 로우의 원곡인 또 다른 곡이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와, 그렇군요. 정말 바로- 세상에 이런 일이. 네, 그쵸. 바로 너무너무 유명한 클래식 작곡가죠. 모리스 라벨의 곡이 이 모든 주범이라는 사실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모든 곡의 주범이었던 모리스 라벨의 클래식까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음악에 의한 사람의 마음은 그 감동 자체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음악이 탄생되고 또 재탄생되고 그 샘플링이라는 기법에 상당히 저는 흥미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샘플링은 이처럼 한 시대를 통과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시간을 뛰어넘어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조차도 저는 이제 누자베스에 대한 많은 말들, 정당한 샘플 클리어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 입장으로서는 전 샘플링을 활용해서 음악을 만들진 않지만 샘플링이 가져다주는 그 분명히 좋은 점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샘플링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음악이 있는 거고, 하지만 누자베스가 과연 그것들을 정당하게 클리어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사회가 근래 들어서 뭐 표절이다 이러한 그 문제들이 크게 이제 불거지면서 네, 그렇죠. 네, 이제 그 마음들이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네. 그 어떤 그 창작의 의미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기도 했는데요. 네. 이 그 샘플링이라는 게 음악에서는 그런 표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샘플링이 음악에 있어서 표절이라고 보기 참 애매하죠. 참 어떻게 보면 다시 만든 2차 창작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법적으로서는, 저작권 법적으로서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꼭 나쁘게만 봐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도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워낙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네. 저가 잘 설명드릴 수 없는 점. 네. 네. 그렇다면 원작자에 대한 그런 그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부분들을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그 원작자와의 그 관계에서 네. 허락되는 것들이라면 네. 이 또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샘플의 사용 시간이 아주 짧거나 아니면 그 대가를 확실히 지불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그 원만한 상호 관계 합의에 의해서 이뤄진 샘플링에 대해서는 절대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합법이기 때문에 많은 곡들이 샘플 클리어를 통해서 나온 곡들이 이미 세상에 많이 있어요. 네. 누자베스뿐만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들도 샘플링을 많이 하고, 대중음악에 있어서 샘플링의 역사는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우리가 그거를 이제 대가를 지불하고 혹은 합의를 보고 진행을 했느냐에 대한 논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샘플링이라는 생소한 용어에 관해서 저는 오늘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98.5MHz 보이는 라디오 FM 방송 우리들의 뮤직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다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